자, 지금 내년 총선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관심들이 커지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미국에서도 문 정권이 지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 파기 선언을 했지만은 종료가 11월 22일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강도로 미국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지금 미국 국무부가 서울에 총출동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이런 부분을 즐기면서 미국이 해결해라, 일종의 벼랑끝 전략으로 가는데, 만약에 한국이 끝내 11월 22일 날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일본과의 연장을 하지 않고 끝을 내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이 그래도 패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정권의 끈앞을 내년 경제가 좋아진다 하지만은 라면 가게나 김밥집을 하거나 삼겹살집을 하는 사람한테라도 물어보면 내년 경제가 어떤 상황일지 다들 짐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매달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원래 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게 마련입니다. 지금 가속도가요, 올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제 추이를 보면 하반기에 확실히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이 제 예언대로 사채부터 시작해서 대부업체, 상금융권, 이금융권, 저축은행 수순으로 거의 지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그리고 추심 등에 몰린 저소득층이 집단 자살로 나서고 있고, 지금 성북동에 엊그제 벌어진 참사가 그걸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단 그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또 사회 한 축에서는 지금 부동산을 놓고 한 달에 아파트가 3억 5천이 올랐니 5억이 올랐니 이런 머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항에 가보니 해외 나가는 사람이 그리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한국의 실상이냐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공항에 나가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중에 소수는 행편이 좋아서 나가겠지만 다수는 2판 4판으로 나가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망가져가고 있고, 극소수는 남아있는 돈을 주체를 못해서 마지막으로 투기판을, 돈을 요즘 어디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펀드를 사겠습니까? 국채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판에 몰려와서 돈 내고 돈 먹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경제 붕괴 상황이 한편으로 전개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안보 붕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문 정권은 한편으로 총선에 대비해서 승리하겠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총선기획단보다 문 정권의 총선기획단이 짜임새가 있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왜?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문 측이 한국당보다 더 절실한 겁니다.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을 보십시오. 어디에 절실함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할 것 다 해먹고 덤으로 정치하러 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 총선의 최고의 카드는
박찬주 밀당에서 보여준 것이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한국당에 갈라다가 입당 보류하니까 기자회견했다가 또 악재가 되니까 홍문종 우리 공화당에서 끌어들이고 그래 거기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재고 있습니다. 박찬주라는 인물이 뭡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별 4개가 뭐 대단합니까? 떳떳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벌어지는 저 소동을 보면 문 정권이 내년 총선에 임하는 핵심적인 키는 뭐냐? 야권 분열이다. 자, 문이 얼마나 불친절한 사람인데 모친상에 온 홍문종이를 만나서 밖에까지 나와서 책상도 내가 해줬고 병원도 내가 보내줬다 하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석방도 내가 해줬다 할 겁니다. 문호로서는 국민 화합을 한다라는 명분 하에 아마 올 크리스마스나 내년 초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권은 주도권을 상실하고 하는 짓거리마다 그냥 엉뚱한 자충수를 두는 황교안 이 허약한 지도체제와 그 내부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이 반란과 또 혁신 개혁 요구 이런 것들 속에서 한국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 공화당이나 그걸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뭘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떨어져 나가서 우리 공화당 측에 가게 될 거고 아마 이름을 바꾸고 또 확대 개편하겠죠. 그 세력은 결국은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당보다 세를 조금 더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한국당의 근거지가 TK에서도 구축되고 그렇다고 PK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이 영남 지역 전체에서의 어느 정당도 확고하게 텃밭이 없는 양상으로 내몰려 가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남에는 혼전이 벌어질 겁니다. 또 유승민과 안철수 세력은 어떤 행태로든지 개혁 보수나 이런 부분에 기치를 들고 또 당을 총선에 출범시킬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부 친이 세력과 또 제3의 세력들이 중도 좌우파를 통합시켜 가지고 정당을 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3개 내지 4개의 정당이 총선에 경쟁을 하게 되고 정당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거기 상응하는 지역구 출마 후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현재 보수의 능력으로 연합 공천을 해서 여기는 우리가 나갈게 저기는 너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조율될 상황이라면 아예 통합이 되어서 단일 보수 야당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친박 친이라든지 이 복잡한 야당 내부의 구조 나는 이 사람들이 반문재인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허울 뿐이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대분열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라도 던져주면 그야말로 완벽한 분열을 할 것이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선거제만으로도 충분한 분열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이 내년 총선에 노리는 가장 큰 수죠. 근데 전체적으로 범여권, 범야권을 봤을 때는 확실한 범여권이 범야권보다는 아직도 많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모여도 어려운데 저들끼리 찢고 볶으면서 분열해서 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범여권이 여당의 특유의 동원력 그리고 조직력으로 총동원 체제를 갖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해찬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이해찬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 이낙연이가 지금 대선 지지율이 1위가 나오니까 이낙연을 총리에서 그만두게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해서 이낙연 체제하에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러면 호남도 총단결되고 수도권에서도 일정하게 호남표가 움직이면서 근거가 확보될 거고 또 친노들이 힘을 얻게 될 거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범여권 총동원에는 아마 한 30% 이상의 물갈이를 할 거라고 봅니다. 30에서 40에 이르는요. 그래서 그 빠진 자리에 여당 특유의 조직력과 동원력 그리고 내리꼽을 수 있는 여당의 카리스마로 아마 기존의 의원들 상당수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친문 성향을 가진 대외에서 영입된 사람이라는 신선하다라고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을 내리꼽을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이 어지간히 무너지면 그것이 인원 충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어쨌든 민주당이 한국당의 지지율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또 문이 40% 중후반대 지지율이 있다고 우기는 상황에서는 지금 문이 그렇게 할 능력이 아직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 서울 경기 지역에 동원을 하기 위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재명이 지금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 연기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재명이 재판을 연기시키고 나아가서 총선에 역할을 하게 만들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재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총선 후유증을 걱정하는 지금 문재인의 입장과 또 이재명은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문이 레임덕 올 때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교묘하게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접합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에 대한 연기 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재명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물론 잘 정리해 주겠지요. 자, 이렇게 된다 하면 결국은 여권 내부의 여러 자원들이 총동원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그들이 선거에 앞장서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조국을 놓고 설정을 하던 구도에서 어차피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빠져서 총선에 나서지는 않는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에 조국을 뺀 구도에 있어서는 크게 차질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물갈이와 여권이 동원 가능한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앞에 내세우겠죠. 세 번째로는 범여권을 등장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독단적으로 과반수를 넘기거나 하는 것은 물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평화당이나 대한연대나 또 이 바른미래당 등을 우군 삼아서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노력해 보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일정한 정도로 지금 범여권 정당들을 상당히 확보되도록 해서 민주당의 의석과 범여권 정당의 의석이 합쳐졌을 때 그래도 과반수를 넘기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공작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이 제일 잘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등장한 겸사 문건 폭로라든지 이런 게 보편적인 부분이고요. 또 박찬주가 조국이다라고 규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편적인 공작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범여건이 확보해 놓은 공작 자료 중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향해서 터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으로 각기 한 건 터질 때마다 한 열흘 보름씩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보수 진영의 야당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가게 될 거다. 다만 검찰이 지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적폐청산 전쟁을 총선을 앞두고 지휘하거나 끌고 가기는 조국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여론 조작, 지금도 뭐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지만 오늘도요, 전화를 어떻게 거느냐,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여론조사를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 조작과 유튜브나 기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협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꽉 눌러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상당한 수의 범야권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나 공작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문재인은 총선에서 범여권이 151석을 얻는데 목표가 주어져 있다고 보고, 현재의 지지율이나 추이로 보면 이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어떤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총선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조국 국면에서도 결국은 범여권이 근소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건 숱하게 이야기했고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